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을 보여드리면서 해리포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Harry Potter and Philosopher's Stone, 영국판 원서고요. 이 책이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죠. 비교해보시라고 한글판과 미국판 책을 두고 와봤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미국판으로는 Harry Potter and Sorcerer's Stone.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영어지만 영국판이랑 이름부터 다르죠. Nicholas Flamel is the only known maker of the Philosopher's Stone. Nicholas Flamel is the only known maker of the Sorcerer's Stone. 이렇게 영화에서도 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두 가지 다른 버전으로 촬영해야 했습니다. Philosopher's Stone은 해석하면 현자의 돌으로 실제 역사를 기반해서 만든 제목이에요. Belongs to Mr. Nicholas Flamel, the noted alchemist, who last year celebrated his 665th birthday. 현자의 돌을 만든 니콜라스 플라멜 역시 역사 속 인물인데 실제 연금술사는 아니고 필사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후대에 그가 현자의 돌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소설에서 소재로 쓰여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해리포터에서도 역시 이런 설정으로 나오고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에서는 모습을 드러냈죠. But I'm an alchemist and therefore immortal. Oh, Nicolas Flamel. 미국판에서는 마케팅을 생각해서 현자 대신 마법사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썼어요. 현자 철학자라고 하면 고지식해 보이고 뭔가 지루하게 들리는데 마법사라고 하면 판타지 소설 느낌이 확 나면서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판에는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출판했다고 합니다. 롤링 역시 이에 대해 허락을 했지만 나중엔 후회했다고 하네요. 책 내용을 생각했을 때 Philosopher's Stone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인들도 Sorcerer's Stone보다 Philosopher's Stone이라고 더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We know about the Philosopher's Stone. 여기까지 제목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책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해리포터 일러스트 에디션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해리포터 책이라고 하면 챕터 아트만 있고 다 텍스트죠. 근데 이 책은 어린아이들도 재밌게 보라고 100개가 넘는 그림들이 들어있어요. 책 안의 모든 사파들은 일러스트레이터 짐 케이에 의해 수채화, 연필, 유화 등 다양한 재료들로 그려졌고요. 특히 원작자 롤링이 이 책을 보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롤링이 운영하는 해리포터 웹사이트에도 여기 나오는 사파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가 해리포터 영화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영화의 이미지가 이미 자리를 잡았죠. 저도 요즘에 책으로 읽어도 처음 읽을 때처럼 상상이 잘 안 돼요. 해리를 생각하면 다니엘의 얼굴이 떠오르고 헤르미온느는 엠마가 떠오르고 이렇게 영화 이미지에 정복당했죠. 영화 해리포터가 별로라는 건 아니에요. 퍼시 잭슨이나 나니아 연대기와 비교해보면 해리포터는 그에 비해 영화가 정말 잘 된 편이죠. 그렇지만 소설의 디테일과 논리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이미지를 한 번씩 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영화가 아닌 이렇게 다른 매체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해리포터 영화를 소설과 비교한다면 정말 수많은 삭제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삭제 장면들 역시 이 책에서 그림으로 나왔으니 함께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 장씩 넘기면서 책과 영화의 차이점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영화를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신다면 소설 내용까지 정리될 정도로 중요 마법사의 돌 스토리는 알게 되실 거예요. 우선 책 표지가 너무 예쁘죠? 표지 커버를 빼보겠습니다. 커버 앞뒤로 9와 4분의 3 승강장의 모습이네요. 호그와트 직행 열차를 타기 직전 해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은 깔끔하게 빨간 하드커버고 타이틀 부분은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네요. 책을 열면 짐 케이 버전의 호그와트 성이 나옵니다. 그레이트 홀 건물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데 맨 뒷장은 전체적인 호그와트 그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호그와트는 영화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바이 디자인이 스타일리시하고 건물 디테일도 상당하죠. 특히 이 건물이 재밌는 게 영화에서는 그레이트 홀만 보여줬지만 그레이트 홀 아래층에 주방이 있어요. 개학식이나 할로윈에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한가득인데 이것이 마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래층의 짐 요정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든 음식이죠. 음식이 다 만들어지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먹는 거죠. 이 두꺼비는 네빌 거겠죠? 해리가 호그와트 직행 열차 티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건 해그리드의 애완견 팽이에요. 영화와 좀 다르죠?
목차 부분도 기존의 해리포터 책과 비교하면 굉장히 예쁘죠. 날개가 달린 키들로 장식해줬네요. 첫 번째 챕터, 살아남은 아이. 각 챕터 시작에는 이렇게 꼭 일러스트가 있어요. 더슬리 가족들을 보여주네요. 버논이고 페투니아고 아기 더들리인데 영화와 꽤 다르죠. 버논은 30대 중반이고 검은 머리에 검은 콧수염입니다. 그런데 영화에 버논 역으로 출연한 리처드 그리피스는 출연 당시 50대 중반이었죠. 그래서 머리가 까맣지 않고 희죠. 페투니아도 영화에서는 흑발인데 원작에서는 금발입니다. 이렇게 버논의 큰 덩치, 페투니아의 금발머리를 섞은 게 더들리죠. 영화는 덤블도어가 한밤중 프리빗가에 나타나는 장면으로 시작하지만 소설에서는 더들리 가족을 먼저 소개해줘요. 평범함을 중시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 어느 날을 배경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버논이 출근하러 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사람처럼 지도를 보고 있어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집중해서 지도를 봐요. 또 대낮에 부엉이 떼가 나타났어요. 부엉이는 아시다시피 야행성인데 심지어 대낮에 도시에서 떼로 발견되다니 참 희한하죠. 사실 이날 마법 세계에서 난리가 나서 먹을 세계에서도 조금 티가 난 거예요. The good and the bad. 볼드모트가 사라진 기쁜 날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리의 부모 제임스와 릴리가 죽은 날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해리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덤블도어는 이런 해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릴리의 언니 페투니아의 집이라고 판단합니다. 마법세계에 뒀다간 볼드모트 추종자였던 죽음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밤이 되자 덤블도어가 프리빗가에 나타나고 아침부터 더슬리 가족 집에 있던 고양이는 맥고너걸로 변합니다. 잠시 후 해그리드가 해리를 가져왔고 이렇게 해리는 더슬리 가족 집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 사라진 유리창. 동물원 에피소드가 포함된 챕터라 카멜레온을 그려줬네요. 어느덧 해리가 더슬리 가족과 산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해리는 계단 및 벽장에 살고 있죠. 영화에서 안 나왔지만 벽장 안에는 거미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죠. 더들리의 생일입니다. 얼마나 인성이 나쁘면 선물 36개를 받았는데 불평할 수 있을까요? 36, but last year I had 37. 더들리의 생일을 맞아 해리는 함께 동물원에 가게 됩니다. 고릴라와 더슬리가 마주보고 있는 이유가 더들리가 금발 가발을 쓴 고릴라와 같다는 비유가 나와서입니다. 뱀과 대화를 나누는 해리네요. 그리고 뱀이 탈출하는 장면. 이 챕터에서 해리가 더슬리 가족과 어떻게 살아왔고 또 해리 주변에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줬네요. 세 번째 챕터. 이제 입학 편지들이 오기 시작하죠. 더들리가 버논이 다닌 사립학교 스멜팅스에 입학하게 되는데 Caveat Smeltonia, proudest moment of my life. 새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기분 좋아하는 장면이네요. 이 장면은 극장판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무삭제판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편지가 왔네요. 해리는 편지를 보려고 하고 버논은 빼앗고 더들리는 궁금해서 난리를 피우죠. 버논은 우편함을 막는 등 어떻게든 편지를 막으려고 해요. 심지어 집을 떠나게 되고 더슬리 가족은 호텔에서 하룻밤 묵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호텔까지 편지가 도착되죠. 버논은 어떻게든 따돌리려고 바다 중간의 낡은 오두막에 지내기로 합니다. 마법사들이 물을 못 건넌다는 미신을 믿어서 바다 중간에 있는 장소를 정한 거라네요. 그러나 버논의 기대와는 다르게 해리의 11번째 생일이 되는 12시에 딱 맞춰 해그리드가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네 번째 챕터. 드디어 해그리드가 해리 앞에 나타났네요. 해그리드는 해리에게 마법세계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물론 해리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요. Voldemort tried to kill me. 이를 듣고 있던 버논과 페투니아는 해그리드를 막으려 하지만 해그리드는 더들리 엉덩이에 돼지꼬리를 붙입니다. 이에 놀라 더슬리 가족은 딴 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밤중에 바로 다이거넬리로 떠나는 영화와 다르게 해그리드와 해리는 오두막에서 밤을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고 해리는 어젯밤 일이 모두 꿈이라고 생각하고 꿈에서 깨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해그리드가 옆에서 자고 있는 걸 보고 꿈이 아니었다고 깨닫고 기뻐하죠. 깨어난 해그리드는 해리를 데리고 다이거넬리로 갑니다. 배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런던으로 가는데 해그리드가 워낙 크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요. 그리고 리키 컬드런에 도착합니다.
영화에서는 마법사가 가까이 오면 간판이 나타나는데 이 그림에선 좀 다르죠. 릭이 물이 새다라는 뜻이잖아요. Y를 붙여서 형용사 릭이. 컬드런은 소치라는 뜻으로 포션 수업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단어 그대로 물이 새는 소치예요. 가게 간판으로 물이 새는 솥을 그려놓다니 정말 재밌네요. 개인적으로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다이건 엘리인 것 같아요. 해리가 처음 마법세계에 발을 딛는 정말 의미있는 장면으로 롤링 역시 처음 다이건 엘리 영화 세트장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짐 케이 역시 이 장면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은 짐 케이 혼자 하는 거라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림에 정성을 다할 수 없죠.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냈지 딱 완성된 느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건 엘리 그림은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자세히 디테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재밌어요. 다이건 엘리 같은 경우에는 소설에서도 몇몇 상점만 나오고 외관에 대한 묘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력을 많이 넣어서 그렸다고 해요. 그린고트에 가서 고블린도 봤네요. 이 장면은 영화에서 안 나왔네요. 해리가 제일 처음 만난 호그와트 학생은 론, 헤르미온느가 아닌 말포이였어요. 교복을 맞추려고 교복점에 갔는데 마침 말포이가 그곳에 있었어요. 첫 만남부터 말포이는 비유감 티를 팍팍 내죠. 해리는 말포이를 보고 더들리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지팡이도 구입하고 다이건 엘리 쇼핑 끝. 영화에서는 다이건 엘리 이후로 바로 호그와트로 가는 설정인데 사실 이후 한 달 동안 해리는 더슬리 가족 집으로 돌아가서 지내요. 해리의 생일은 7월 31일이고 이날 다이건 엘리로 갔죠. 근데 호그와트 입학일은 9월 1일이에요. 그래서 중간 한 달은 더슬리 가족 집에서 지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9월 1일이 되고 킹스크로스 역으로 갑니다. 5와 4분의 3번 승강장을 못 찾고 있는데 마침 위즐리 가족을 만나 도움을 받아 승강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기차를 타니 론이 같은 칸에 타면서 금세 친해지게 되죠. 카트에 있는 초콜릿과 사탕을 사서 먹고 있는데 해리는 덤블도어 카드를 얻습니다. 덤블도어의 초상화인데 코는 구불구불하고 반달 안경에 긴 수염까지 원작에서의 묘사에 맞게 잘 그린 것 같네요. 젊은 시절 자신의 가오에 괴로워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인내를 상징하는 사마귀를 옆에 그려준 것 같네요. 호그와트 직행열차 안에서의 론과 스케버스 그리고 해리의 모습이네요. 기차에서 내리자 이미 밤이 되었네요. 해그리드를 따라가다 보니 드디어 웅장한 호그와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7번째 챕터 마법의 모자입니다. 호그와트 입학식과 기숙사 배정을 다룬 챕터입니다. 호그와트의 유령들이네요. 목이 달랑달랑한 닉, 그리핀도르 유령이죠. 뚱뚱한 유령이 후플푸프, 여자가 레번클로우, 아마 이게 슬리데린 유령, 피투성이 바론이겠죠. 소설 묘사를 보면 이 모습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영화의 마법의 모자와 다르게 천으로 여러 번 기워진 모습이네요. 퀴렐 교수의 모습이죠. You're nearly headless Nick. I prefer Sir Nicholas, if you don't mind.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네요. 확실히 영화의 유령보다 더 특징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네요. 8번째 챕터 포션 마스터. 이 이미지가 딱 1편의 스네이프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스포 없이 1편부터 차례대로 스네이프를 보면 완전 악역이잖아요. 배경의 디테일이 엄청나죠. 온갖 동물들이 있고 심지어 사람 머리도 보이네요. 이 모습 그대로 영화로 재현했다면 징그러웠을 테지만 사파로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사파는 영화와 다른 매력이 있어요. But clearly, fame isn't everything, is it, Mr. Potter? 첫 수업부터 스네이프는 해리에게 싫은 티를 팍팍 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악역 같은 스네이프지만 수업에서의 대사를 꽃말로 해석해보면 스네이프의 비밀을 알 수 있죠. For your information, Potter, Asphodel and Wormwood make a sleeping potion so powerful it is known as the Draught of the Living Dead. A bezoar is a stone taken from the stomach of a goat and it will save you from most poisons. As for monkshood and wolfbane, they are the same plant which also goes by the name of aconite. 제가 전에 영상에서 이 장면에 나온 대사를 꽃말로 자세히 해석해 보았는데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1편부터 모든 걸 계획한 롤링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수업이 끝나고 해그리드의 오두막에도 갑니다.
입학식 후 움직이는 계단, 초상화 등 신기한 호그와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스프라우트, 빈스, 플리트윅, 퀴렐, 맥고나거 그리고 세베루스까지 여러 수업 장면들을 보여주는 챕터였네요. 9번째 챕터, 한밤중의 결투는 영화에서 많이 편집되었어요. 해리는 아빠 제임스를 닮아 비행술에 특별한 재능을 보여줬고 Harry, you never told me your father was a seeker too. 맥고너글 교수님이 해리의 비행 능력을 보고 타고났다고 난리였죠. 개인적으로 퀴디치 경기처럼 해리가 비행할 때 있잖아요. 이 부분은 소설로 읽는 걸 훨씬 추천드려요. 영화에서는 퀴디치를 잘 구현 못했어요. 영화가 개봉했을 때 2001년이었잖아요. 크리스 컬럼버스 감독도 퀴디치와 유령 장면의 CG가 제일 아쉬웠다고 인정했을 정도로 소설에 비하면 별로입니다. 영화에서 빠진 장면은 말포유가 해리에게 마법 대결을 하자며 밤에 트로피룸에서 만나자는 에피소드입니다. 싸우자고 불러낸 거죠. 그런데 호그와트에서 학생들이 밤에 돌아다니면 큰일 나죠. 필치에게 걸리면 기숙사 점수가 깎이고 벌도 받고 잘못하면 퇴학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 말포이는 밤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필치에게 몰래 정보를 흘려서 해리와 론을 퇴학시키려는 계략이었죠. 그것도 모르고 해리와 론은 기숙사를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헤르미온느가 막아요. 그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보니 비밀번호를 까먹은 네빌도 있네요. 마침 문을 지키는 팬레이디가 자리를 비어 기숙사에도 다시 돌아갈 수 없었기에 이 넷은 다같이 트로피룸으로 가게 됩니다. 역시 말포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필치가 나타납니다. Anyone here, Rosalind? 이때 네빌이 넘어지고 서있는 기사 갑옷을 떨어뜨려서 큰 소리를 내버려요. 그래서 허겁지겁 도망치게 되죠. 어느 정도 필치를 따돌렸는데 영화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은 캐릭터죠. 피브스가 나옵니다. 얘는 유령이랑 좀 달라요. 유령은 연기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피브스는 폴터가이스트로 형체가 있습니다. 아무튼 얘가 엄청난 사과뭉치죠. 이런 피브스가 큰 소리로 해리와 친구들의 위치를 알리자 아이들은 놀라서 어떤 방으로 들어가요. 덕분에 필치를 따돌리는데 성공했지만 머리색에 달린 개가 있었죠. 영화에서는 그냥 길을 잘못 들어서 이 개를 발견하는데 소설에서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는 해리,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 삼총사 중심의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포이, 네빌 그리고 피브스까지 싹 분량을 줄인 거죠. 10번째 챕터는 할로윈입니다. 트롤이 나오는 챕터죠. 맥고너글 교수님이 선물한 림부스 2000이 그려져 있네요. 와, 분위기 보세요. 뭔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 같네요. 퀴디치 규칙을 설명하는 부분이네요. 트롤이 나타나고 헤르미온느를 구하기 위해 해리와 론은 트롤과 싸웁니다. 이런 사파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위에 보면 신동서 시리즈의 주인공 뉴스 게먼드가 나오죠. 그의 이름이 적혀있는 걸 보니 신비한 동물 사전의 일부분인 것 같네요. 머리는 큰데 뇌가 조그만 걸 보세요. 엄청 멍청하다는 거죠. 첫 번째 퀴디치 매치네요. 헤르미온느가 빛 마법을 사용하는 모습인데 그녀의 뒤에 나무문에 적힌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자세히 보면 JKR이라고 롤링의 이니셜도 있어요. 아, 그리고 롤링이 말하길 헤르미온느가 엠마처럼 예쁘지 않죠. 소설에서 헤르미온느는 큰 앞니에 정돈 안 된 머리를 한 전형적인 미녀가 아니라고 나오죠. And then in creating Hermione, I felt I created a girl who was a heroine, but she wasn't sexy. Nor was she the girl in glasses who's entirely sexless. Do you know what I mean? She's a real girl. She's a girl. She fancies Ron, but her hopes initially are pretty low, and she's a real girl. But she never compromises on being a smart girl. She never compromises in acting dumb. She never tries to make Ron feel better by pretending to be less than she is, which is why they don't get together a lot sooner. That's the reality of life. But I'm proud of Hermione. She is who she is. 슬리데린과의 퀴디치 시합인데 응원하는 해그리드와 그리핀도르 학생들을 그렸네요. 12번째 챕터는 소망의 거울이네요.
롤링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다니엘, 루퍼트, 엠마는 배역에 비해 너무 잘생기고 예뻤다고 하죠. You and Rupert and Emma are all too good looking, frankly. You are, you know, the characters were geeky and 론도 빨간 머리에 긴 코, 주근깨가 많은 아이로 묘사됩니다. 루퍼트와 꽤 다르죠. 페이지 장식으로 마법사 체스 피스들이 들어갔네요. 소망의 거울이 나오는 장면인데 영화에서는 그냥 텅 빈 방이었잖아요. 원작에서는 어둠 속에 책상들과 의자들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소망의 거울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본 후 해리는 그들을 보고 싶어서 거울을 계속 방문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방문하면 할수록 해리의 그리움은 더 커지고 우울해집니다. 론은 이런 해리가 걱정됩니다. Want to play chess? No. Want to go and visit Hagrid? No. Harry, I know what you're thinking, but don't. There's something not right about that mirror. 세 번째 거울을 보러 갔을 때 덤블도어가 나타나 해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꼭 할아버지와 손자를 보는 것 같아요. It does not do to dwell on dreams, Harry, and forget to live. 13번째 챕터, 니콜라스 플라멜입니다. 해그리드가 말실수를 흘린 니콜라스 플라멜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죠. 극장판 영화에서는 없었으나 무삭제판에서는 나왔었던 장면인데 론이 카드놀이를 할 때 해리가 우연히 니콜라스 플라멜이 누군지 찾아낸다는 설정이었습니다. I found him! Dumbledore is particularly famous for his defeat of the Dark Wizard Grindelwald in 1945, for his discovery of the 12 uses of dragon blood, and his work on alchemy with his partner Nicholas Flamel. I knew the name sounded familiar. I read it on the train that day. Follow me! 그러나 원작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말포이에게 괴롭힘을 당한 네빌을 달려주려고 Leg lock, of course. Malfoy. You have got to start standing up to people, Neville. How? I can barely stand at all. 해리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을 네빌에게 주는데 그 초콜릿에 나온 덤블도어 카드에서 해리는 니콜라스 플라멜이란 이름을 찾아냅니다. 훨씬 더 개연성 있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또 네빌이 용기를 내는 성장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의미 있는 장면인데 영화에서는 안 나와서 아쉽네요. 이 장면이 있었으면 영화 후반부 덤블도어의 말과 연결이 됩니다. Finally, it takes a great deal of bravery to stand up to your enemies, but a great deal more to stand up to your friends. 그리고 영화에서는 슬리데린의 경기에만 나왔지만 소설에서는 허플퍼프와의 경기도 나옵니다. 경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해리가 골든 스니치를 잡아내며 승리로 이끌죠. 1학년이 6, 7학년 피지컬을 이겨내고 단숨에 이겨버리다니 해리의 비행 실력이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시합이 끝나고 해리는 스네이프가 금지된 숲으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을 봐요. 이를 따라 가보니 키렐 교수도 있었습니다. 스네이프가 키렐 교수를 의심하는 장면인데 해리는 스네이프가 키렐을 협박해 마법사의 돌을 훔치려고 한다고 오해하죠. 이 장면은 영화에서 나왔지만 배경은 금지된 숲이 아닌 학교 안이었습니다. You don't want me as your enemy, Quirrell. 14번째 챕터부터는 영화와 상당히 다른 장면들이 많아집니다. 다양한 용의 알을 보여주는 사파네요. 해그리드가 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본 말포이입니다. 영화에서는 바로 맥고너글 교수님에게 달려가 고자질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설에서는 중간 과정이 더 있습니다. 말포이는 용을 목격한 걸 발설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죠. 용은 성장이 무척 빠르고 다 자라면 거물만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아무리 마법색이라 해도 개인이 용을 기르는 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해그리드는 아기 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루마니아에서 용 전문가로 일하는 론의 둘째 형 찰리에게 알리는 거였어요. 찰리의 편지의 답변에 따라 해리는 자정쯤 호그와트에서 가장 높은 아스트로노미 타워로 가서 찰리의 친구들을 만나 용을 전달하기로 합니다. 문제는 학생들은 밤에 학교에 돌아다니는 게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이때 론은 아기 용에게 물려 병원 신세였기 때문에 같이 가지 못했고 해리와 헤르미온느만 투명 망토를 입고 몰래 기숙사로 나와 탑까지 올라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찰리의 친구들에게 용을 전달해줍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투명 망토를 쓰는 걸 깜빡한 둘은 필치에게 걸리게 되죠. 사실 이날 밤 걸린 건 이 둘만 아니었습니다. 말포이는 해리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고 현장에서 잡을 계획이었으나 맥고너글 교수님에게 걸렸고, 말포이의 계획을 안 네빌은 해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다가 그도 역시 걸렸죠. 총 4명의 학생, 그리핀도르 3명, 슬리데린 1명, 각각 50점의 벌점을 받게 되고, 이는 그리핀도르가 키디치 연승으로 하우스컵 선두를 달렸지만 150점이나 감점이 되면서 슬리데린에게 선두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죠. 그리핀도르는 물론 레반클로와 허플퍼프 역시 슬리데린이 우승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해리는 학교 최고 인싸에서 최악의 욕바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설명은 영화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죠. 또 얼마나 맥고너글 교수님이 엄격한지 알 수 있는 게 자신의 기숙사가 우승할 수 있으나 자신의 학생을 강하게 처벌한다는 강단이 있으시죠. 영화에서는 인자해 보이고 세상 사람 좋아 보이는 교수님이었는데 소설에서는 매우 엄격하고 꽤 무섭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벌을 받게 된 해리, 헤르미온느, 네빌 그리고 말포이. 영화에서는 네빌 대신 론입니다. 다시 한번 네빌의 분량이 줄어듭니다. 최근 금지된 숲에서 유니콘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무엇이 유니콘을 해야 하는지를 해그리드와 함께 알아보는 게 벌이었죠. 순수한 유니콘을 죽인다면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마다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마침내 해리는 유니콘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후드슨 자를 보게 됩니다. 그 자를 마주치자마자 이마의 상처로부터 큰 고통을 받고 기절하지만 피렌지라는 켄타우루스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피렌지는 해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오직 볼드모트만이 이런 끔찍한 짓을 꾸밀 거라고 말이죠. 드디어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네요. 해리와 친구들은 볼드모트가 스네이프를 이용해 마법사의 돌을 훔쳐 부활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호그와트에는 덤블도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한 삼총사지만 마법부의 부름으로 볼드모트가 학교를 비웠다는 소식을 듣자 스네이프가 마법사의 돌을 훔칠 거라는 확신에 그를 막아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소설이 더 재밌는 게 소설에서는 해그리드를 포함한 호그와트의 7명의 교수들이 마법사의 돌을 방어하기 위해 7개의 장애물을 만들어 놓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 점이 저에겐 마치 게임같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 갈수록 흥미진진했어요. 영화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확실히 부족했죠. 첫 번째는 해그리드의 3개의 머리가 달린 개, 플러피. 두 번째는 약초학 폼프리 교수의 악마의 덫. 세 번째는 주문술 플리트릭 교수님의 날개 달린 열쇠. 네 번째는 맥거너글 교수님의 마법 체스. 다섯 번째는 퀴렐 교수의 트롤. 여섯 번째는 스네이프의 물약 수수께끼. 일곱 번째는 덤블도어의 소망의 거울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퀴렐과 스네이프의 장애물이 삭제되었죠. 여섯 번째 장애물 퀴렐의 트롤은 퀴렐이 자신이 만든 장애물이었으므로 자신이 제거한 게 되죠. 그리고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도착했을 땐 이미 트롤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스네이프의 물약 수수께끼는 개인적으로 마법사의 돌 삭제 장면 중 가장 아쉬워요. 이 장면은 스네이프가 혼혈한가답게 얼마나 똑똑하고 논리적인 캐릭터인지도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트롤방을 지나니 7개의 물약이 놓여있는 방이 나옵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문을 넘자마자 문 앞뒤로 불이 나타나면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들이 방금 지난 문은 보라색 불이 피어올랐고 다음 방으로 갈 문은 검은색 불이 나타났어요. 물약병 옆에는 종이가 있었는데 수수께끼였습니다. 7개 중 3개의 독약, 2개의 와인, 하나는 보라색 불을 넘는 물약, 나머지 하나는 검은색 불을 넘을 수 있는 물약인 거죠. 많은 마법사들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에 평생 갇힐 테지만 똑똑한 헤르미온느 덕에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검은색 불을 넘을 수 있는 물약은 1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리만 7번째 방으로 가기로 합니다. 대신 헤르미온느는 보라색 불을 넘을 수 있는 물약을 마시고 덤블도어에게 알리기 위해 돌아가기로 하죠. 영화에서 체스가 끝나고 나눈 해리와 헤르미온느의 대화는 사실 원작에서는 이 장면에서 나왔으며 이렇게 둘은 헤어집니다. More important things. Friendship and bravery. And Harry, just be careful. 마지막 챕터는 영화로 잘 재현되었습니다. 볼드모트의 빨간 눈이 정말 섬뜩하네요.
첫 번째 영화에서는 원작처럼 빨간 눈을 재현했지만 불의 잔부터 부활한 볼드모트의 눈은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입니다. 1년 동안 많은 일을 겪은 해리네요. 슬리데린이 7년 연속 하우스컵 우승을 하는가 했는데 론 50점, 헤르미온느 50점, 해리 60점, 그리고 네빌 10점까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그리핀도르가 우승합니다. Gryffindor wins the House Cup. 이렇게 호그와트의 첫 해가 끝났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시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걸 들으셨다면 책을 안 읽으셨다고 해도 중요 마법사이더의 스토리는 알게 되셨을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투비였습니다.